자, 방금까지가 몸풀기였습니다. 이제 실습 같이 볼게요. 어떤 실습 진행할 거냐면은 저희는 유니패스 관세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관세청에서는 보통 어떤 작업을 하죠? 이제 외국에 있는 물품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출할 때 보통 많이 쓰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원산지를 증명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출 신고 필증, 수입 신고 필증 그러한 이런 문서들을 주고받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와 제조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트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저희는 물론 그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인증을 여러 개를 거쳐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인증은 저에게 제공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랑 비슷한 그냥 파일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이트 접근해 볼까요? 검색창에다가 유니패스 관세청 적어서 들어와 볼게요. 유니패스 관세청. 들어와 보시면은 해당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사이트 맵 우측 상단에 사이트 맵 마우스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이트 맵 눌렀으면은 그 옆에 고객센터에서 커뮤니티 창이 하나 열렸죠? 뭐 메뉴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공지사항.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아마 이건 여러분들 ERP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룹웨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회하기 위한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적을 수도 있고요. 날짜, 그죠?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 날짜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겨진 항목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드롭다운 박스를 눌러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가 검색어를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 검색어 여기다가 표준 품명 적어볼까요? 표준 품명? 품명에 대한 표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표준 품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숨겨진 항목에서 수입 통관에 관련된 표준 품명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수입 통관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조회 버튼까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3개의 총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날짜 순을 보니까 날짜가 위로 올라갈수록 최신이에요. 그럼 저희가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첫 번째 항목을 눌러볼 거예요.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고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 제목하고 내용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텍스트를. 해당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메모장을 만들어서 해당 제목이 메모장의 파일 이름이 되는 거고요. 해당 내용이 메모장의 본문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모장으로도 저장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첨부 파일을 눌러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실습 폴더에 세션 2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실습 준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속성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혹시 한 4, 5년 전에 저희가 크롬이나 엣지를 쓰기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억나시나요?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도 작업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희 그렇게 작업을 할 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셨나요?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떻게 나왔었죠? 파일을 뭔가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면은 파일이 아래쪽에 뭔가 표시가 됐어요. 아래쪽에 팝업이 나타나면서 어떤 파일 옆에 버튼이 3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 버튼은 열기, 두 번째 버튼은 저장, 마지막은 취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는 내가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 저장 옆에 드롭다운 박스를 눌러서 다른 이름 저장을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크롬에서는 해당 첨부 파일 누르면은 자동으로 우리 내 PC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RP 작업을 할 때는 이 다운로드 받는 위치를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눌렀을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을 띄워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그 속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은 창이 나오죠. 해당 창에서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엣지도 똑같이 작업이 가능해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 다운로드 속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성에서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
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그 다운로드 받는 폴더 경로는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죠. 그죠? 좋아요. 해당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서 조회를 하는 거지 않냐? 그러면은 애초에 얘를 열면 되지 않냐? 그죠? 애초에 우리가 밖에서부터 들어올 필요 없이 해당 창을 열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원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최소화시키면 좋은데 그게 특정 사이트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URL이 같은 경우에. 자, 기억해 주세요. 인덱스 2입니다. 저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똑같죠?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고 쳐도 이 화면을 맨 처음에 잡는다고 쳐도 다시 열면은 맨 초기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서 간단하게 다뤄볼 텐데 저희가 이 화면을 잡는 기준은 맨 처음 화면을 잡는 기준은 우리 탭의 이름이에요. 우리 탭의 이름을 가지고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탭의 이름이 이렇게 사이트를 이동해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저희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내가 이 URL이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되고요. 탭이 같은 경우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강사님 여기 앞에 탭 바뀌잖아요. 탭 바뀌면 우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URL은 얘죠. 결국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잡는다고 쳐도 다시 열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시작해야 될지. 이거는 지금 조금 선행학습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오후 4시쯤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작업을 수동으로 한번 개발해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수동으로 해볼게요. 손에 익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삭제해 주시고요. 화살표를 삭제한 거예요. 화살표 삭제해 주시고 옆으로 옮겨 주시고 즐겨찾기에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작업 중에서 창을 열고요, 클릭하고요, 타이핑한 거 외에 다른 작업 했나요? 손으로 했을 때? 안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작업도 뭔가 복잡해 보여요. 엄청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액티비티가 3개밖에 안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그럼 같이 할 테니까 어떤 기능에 어떤 액티비티가 들어가는지 잘 기억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퀀스의 이름은 파일 다운로드입니다. 들어올게요. 맨 처음에 저희는 창을 열어야 됩니다. 창을 열 때 필요한 액티비티 use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가져오시고요. 자, 우리가 자동화할 애플리케이션 눌러가지고 해당 화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자동화를 시작할 첫 화면을 잡아줍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우리가 창을 열었으니까 했던 약속 2개, 하나는 닫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창을 최대화 시킬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어떻게 했었죠? 사이트 맵을 눌러서 들어왔어요. 클릭한 게 필요하죠? 자, 액티비티에서 즐겨찾기에서 클릭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클릭해서 표시할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맵. 자, 근데 얘가 가려버렸어요. 이 창이. 그죠? 이 창은 그냥 옆으로 치우시면 됩니다. 가리고 있으면은 그 창은 치울 수가 있어요. 치우신 다음에 사이트 맵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죠? 눌러주시고 확인. 이 아래도 확인이 있죠? 확인. 혹은 여기 있는 확인.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우리가 수동으로 했을 때에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했다 치고입니다. 했다 치고. 우리 레코딩 자동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의도한 대로 얘가 자동으로 움직여졌어요. 그죠? 근데 수동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클릭을 했으면은 클릭을 했다 치고 똑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저희는 사이트 맵 클릭했으니까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이 작업에서 어떻게 검색했었죠? 커뮤니티 공지사항.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를 누르고 공지사항을 누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클릭이 2개 필요하죠. 자, 스튜디오 가셔서
클릭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즐겨찾기의 첫 번째 있죠? 자, 클릭 가져오시고, 자, 클릭 가져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클릭. 자, 보시면은 커뮤니티가 나는 이 버튼만 잡고 싶은데 좀 넓게 잡혀요.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자, 어떻게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은 취소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으셔도 됩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한번 커뮤니티를 눌러볼게요. 좋아요. 얘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클릭을 하라고.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를 가도 혹은 끝을 가도 활성화가 되죠.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에서는 넓게 잡힌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초록창 보이시나요? 초록색 테두리? 우리가 그런 클릭이라든지 타이핑이라든지 어떤 UI 작업을 할 때는 그 초록 테두리의 정 가운데를 찍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가 작게 잡히던 크게 잡히던 상관이 없이 정 가운데를 찍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크게 잡히는데 가운데가 클릭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볼게요. 저는 이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 테두리가 크게 잡혀요. 이 전체라는 게 안 잡힙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계속 가운데만 찍게 돼요. 근데 전체가 안 들어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클릭되는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작업도 해볼 거예요. UiPath 스튜디오 전 다시 갈게요. 자,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가시면은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은 이제 볼게요. 한가운데 뭐가 있죠? 뭔가 동그라미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가 클릭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저희가 클릭되는 위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가운데가 안 잡힌다 하시면은 이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옮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정 가운데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확인. 자, 저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됐다 치고였죠. 즉 여러분들은 이걸 찍으셨으면은 다시 화면 가셔서 됐다 치고 커뮤니티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공지사항 찍을 차례예요. 똑같이 클릭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는 공지사항 똑같이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찍어주신 다음에 자, 했다 치고니까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공지사항 클릭. 화면이 넘어왔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여기서 어떤 작업했었죠? 1년 선택했고요. 표준 품명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구분을 수입 통관으로 바꿨어요. 이 세 가지 작업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작업. 그러면은 클릭 하나, 타이핑 하나, 클릭이 왠지 한 번 누르고 두 개가 필요하겠죠? 클릭 하나, 타이핑 하나, 클릭 두 개. 이대로 한번 그러면 개발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 상태로 돌아가신 다음에 1년 누르러 가겠습니다. 클릭 한 개. 공지사항 밑에 클릭 하나 가지고 오셔서 1년 눌러보는 거예요. 1년 선택. 이렇게 잡히겠죠? 1년. 그 다음에 저희 표준 품명 입력해야 되니까 타입 인투 필요하죠? 액티비티 즐겨찾기에 타입 인투.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좋아요. 타입 인투 가지고 오셔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검색 구분 입력창 눌러서 확인. 자,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앱, 웹, 레코더에서는 클릭하면은 입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동으로 하는 거죠. 수동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텍스트 입력하니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UI만 잡는 거예요. UI를 잡고 텍스트는 우리가 수동으로 적는다는 거죠. 표준 품명 적어주시고, 자, 이제 업무 구분을 누르고 우리가 수입 통관을 눌러야 돼요. 해볼게요. 클릭이 그럼 두 개죠? 일단 클릭 하나 가지고 올게요. 클릭 하나 가지고 오셔서 업무 구분 눌러볼까요? 업무 구분 클릭하시고 다시 또 클릭이 필요해요. 클릭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자, 이제 또 했다 치고죠? 업무 구분을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클릭했다 치고 수입 통관 눌러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두고 다시 UiPath 스튜디오 가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을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라졌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저희가 우측 상단에 일시 중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시 중지. 자, 그래서 일시 중지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 5, 4, 3, 2, 1이라는 게 뜰 거예요. 그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자유롭게 클릭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는 동안 우리가 얘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입 통관을 잡으면 된다 하는데 이상해요. 뭔가 여러분도 똑같이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잡힙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보이시나요? 그죠? 자, 그럼 이때는 이 작업은 클릭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이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잡히시나요, 여러분들은? 안 잡히시죠?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클릭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런 숨겨진 항목, 드롭다운 박스가 있고 그 안에 숨겨진 항목을 잡을 때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써볼 거예요. 이름은 select item이란 친구예요. select item.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취소 버튼, 기존에 했던 클릭 지우시고요. 또 다시 업무 구분 있었죠? 우리 찍었던 업무 구분도 지워주세요. 우리는 이 표준 품명 적은 거 아래에다가 새로운 액티비티 넣을 거예요. 이름은 select item, select item 이면 하나가 나와요. 액티비티가 하나. 그 액티비티를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select item. 자,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죠? 우리가 뭔가 UI를 찍으면은 그 아래에 뭘 선택할 거냐라는 게 하나 나와요. 보이시나요? 찍어봐야겠죠?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숨겨진 항목, 드롭다운 박스를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어떻게 되죠? 뭔가 쭉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화면상에 뭔가 재사용, 재사용 안 함이 있으면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누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개체 저장소, 지금 저희가 보면은 계속해서 창이 이렇게 쭉 바뀌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다시 다뤄볼 거예요. 지금은 뭐 재사용, 재사용 안 함이 있으면 아무거나 누르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띄워볼게요. 이거 안 뜨시는 분 다 뜨셨으면 저희 이제 뭐 해야 되죠? 수입, 통관 찾아서 오면 되겠죠? 하고 조회 버튼 누르러 가야겠습니다. 조회 버튼.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조회. 자, 조회도 작게 잡히는 조회가 있고요. 크게 잡히는 조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 어차피 UI의 정 가운데를 찍으니까 작게 잡든 크게 잡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잡아가지고 오세요. 끝났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 되신 분들은 볼까요? 움직이는지. 우리가 한 대로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실행. 창이 열리면서 사이트 맵, 커뮤니티, 공지사항, 1년, 표준품명, 수입통관, 조회까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액티비티 4개만 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되셨나요? 잘하셨어요. 아마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가볼 거예요. 하지만 그래봤자 액티비티 한두 개 더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 이제 뭐 해야 되죠? 가장 첫 번째 항목을 잡아야겠죠? 그냥 클릭인 거예요. 클릭 하나 더 쓰겠습니다. 조회 밑에 클릭 가지고 오셔서 그냥 첫 번째 항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금 이 큰 화면 잡았을 때 크게 잡으면은 가운데를 눌렀을 때 클릭이 안 되겠죠?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작게 잡던가, 그죠? 작게 그냥 잡아버리던가 아니면은 크게 잡고 위치를 옮기던가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그냥 크게 잡고 이 위치 한번 옮겨볼게요. 클릭되는 위치. 클릭되는 위치 한번 저는 옮겨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클릭하면은 클릭했다 치고 가는 거예요. 화면에서 클릭했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일단 말씀해 볼까요? 안 되시는 부분 다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었죠? 제목하고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하나는 파일 제목으로 하나는 본문에다가 내용 적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해당 화면에서 제목하고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클릭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때 필요한 거 화면상에서 단일 텍스트를 가지고 올 때는 액티비티 get 텍스트라는 걸 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get 텍스트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애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get 텍스트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고 저희는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get 텍스트 하나 가지고 오셔서 맨 아래에다 넣어 주셔야겠죠. 화면에 타겟 표시 제목 잡아주시고 확인. 자, 또 하나 써볼까요? get 텍스트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내용 잡아볼까요? 내용 잡히시나요? 이렇게 내용도 똑같이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저희 내용 잡고 확인 이렇게 두 개 되셨나요? 잘하셨어요. 이거 안 되시는 분 다 되셨고, 자, 여기서 다시 저희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첫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메시지 박스라는 걸 써봤습니다. 출력 엘리먼트였어요. 출력 액티비티. 우리 그 메시지 박스에서 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아니요. 우리 그 버튼 값 손에 들고 있는 거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다른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getText 어디선가 텍스트를 두 손에 들고 왔어요.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장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 속성의 맨 아래 텍스트 값이라는 곳에 out 출력이죠. 어딘가에 뭔가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getText 제목 쪽에 속성 맨 아래에 출력이 있죠. 출력을 어떻게 하냐? 끝에 out이 있어요. 우리가 저장할 곳 텍스트 값 쪽입니다. 여기에 변수 하나 만들게요. 그런데 여기는 변수를 만드는 게 없고 사용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 줄도 알아야겠죠? 자, 따라해 볼게요. 텍스트 값 쪽에다가 커서 만들어 주시고요. 단축키 한번 쓸게요. 단축키 컨트롤 K. 그러면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오셨나요? 이름은 제목 컨트롤 K 이후에 제목. 자, 쉽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뭐죠? 내용 getText 그 아래 거죠? 아래 거 여기는 뭐죠? 컨트롤 K 내용 제목과 내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과 내용. 이건 또 저랑 다른가요? 그럼 아마 이거는 저랑 여러분이 또 이 패키지 속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혹시 저랑 다르신 분들 이거 패키지 관리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 패키지 관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얘가 25.10.16인데 여러분들 이거 몇 버전인가요? 10.8인가요? 좋아요. 그러면은 10.8이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게요. 10.8로 맞출 테니까 저 일단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진행해 볼게요. 쉬는 시간은 2시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희 패키지 버전이 다르면은 저랑 또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UiPath가 이제 그 저희 여기 있는 버전을 보시면은 ST예요. STS. 이게 뭐냐면은 short-te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업데이트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버전이. 그렇다 보니까 이 패키지 버전이 또 균일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패키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버전이 저랑 이제 또 다르면은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UiPath를 쓰더라도 액티비티 화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버전 맞추고 해볼까요? 버전 아까 전에 25.10.8이라고 하셨으니까 10.8 맞나요? 그럼 그 10.8로 저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UiPath UI 오토메이션 액티비티 여기에서 버전 25.10.8 그죠? 10.8로 다 같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저장하는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됐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액티비티 못 쓸 수도 있어요. 패키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 쉬는 시간 아직 있으니까 만드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쉬는 시간 동안 만약에 저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2시까지. 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까지 잘 만들어 주셨나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저희 getText 만드실 때는 항목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잡을 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죠?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확인 버튼 해주시고 아까 전에는 제가 우측에 출력의 텍스트 값 그죠? 이걸 찾았었는데 저희가 조금 버전을 내려보니까 바로 여기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네요. 그럼 더 쉬워졌죠? 더 쉬워졌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컨트롤 K를 눌러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K 제목 그리고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각각의 제목과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과 내용 컨트롤 K 눌러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 K를 눌러서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만든 변수 어디 있죠? 중앙 하단 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관리자 눌러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들이 쭉 나와요. 제목, 내용이 있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겠다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편하게 그냥 손 들어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 RP 작업의 기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자, 되셨으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기로 했었죠. 텍스트 파일. 저희가 딱 좀 직관적이에요. 데이터를 어디선가 가지고 온다. get 혹은 extract. 이것도 추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은 get, extract 이 두 개로 보통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쓸 때는 뭐죠? write. write를 기억하시면 돼요. write는 어딘가에다가 출력한다예요. get, extract 붙은 거는 어딘가에서 추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write 한번 적어보세요. write를 적으면은 액티비티가 몇 개가 나오긴 하죠. 보시면은 가장 저희가 봤었던 write line, 어딘가의 콘솔창, 우리의 콘솔창에다가 텍스트를 쓴다. 그 다음에 이후에 write cell, 엑셀에 단일 셀에다가 뭔가를 쓴다. write CSV, 우리가 CSV 파일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뭐가 있죠? write 텍스트 파일, 우리가 메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write 텍스트 파일 드래그 하셔서 내용 아래다가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셨나요? 자, 파일에 쓰기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적는 게 아니고요. 우린 여기서 우리 PC 안에 있는 파일 쓸 거죠. 로컬 파일 사용 적는 거예요. 로컬 파일 사용. 우리 PC 내에 있는 걸 쓸 거니까 로컬 파일 사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경로라는 게 있어요. 경로. 그죠? 이 경로에 한번 제목 적어볼까요? 제목. 우린 제목에다 적기로 했었죠. 제목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에 쓸 내용 적어보는 거예요. 끝났어요. 쉽죠? 우리가 그냥 제목이라는 파일에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작업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뭐 하기로 했었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클릭이죠. 첨부 파일 눌러야 되니까. 자, 클릭 액티비티 하나 가지고 올게요. 클릭. 자, 클릭 액티비티 가지고 오셔서 저희 첨부 파일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문이 좀 열린 것 같아서 문만 닫고 오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로그인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네요. 이전에 만든 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두 개 날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 첨부 파일 여기 눌렀어요. 여러분도 누르셨나요? 자, 누르시면 뭐가 나오죠? 했다 치고니까 해당 창이 나오겠죠? 자, 우리 이 현재 창에서 내가 정한 파일 실습 폴더였죠? 실습 폴더 어떻게 가나요? 만약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다면 왼쪽에 있는 거에서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세션 2 가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적고 저장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UI 패스로는 우리 여기 파일 이름 있죠? 여기 파일 이름에다가 그냥 폴더 경로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현재 보고 계신 위치가 여기에요. 전체 폴더 경로를 붙여놓고 그 뒤에 파일 이름도 붙어져 있죠. 그 사이에 경로 표시 하나. 파일과 폴더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뭐가 필요하죠? 이 경로가 필요해요. 이 경로. 우리가 붙여놓을 경로. 그러면 저희는 자, 저희 실습 폴더 위치 가셨나요? 실습 폴더 위치 가셨으면은 위에 경로 있죠? 경로 복사해 볼까요? 경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UiPath 스튜디오 가신 다음에 클릭 아래쪽에 Type into 가지고 오는 거겠죠? 즐겨찾기 있습니다. Type into 가지고 오셔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눌러서 잡아야겠죠? 텍스트 적는 위치 잡으신 다음에 확인. 만들으셨나요? 자,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경로 적어야겠죠? 표현식 편집기에서 열기. 이게 아까 전에 저희 그 변수 만들 때 저희 중괄호 하나 넣고 텍스트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좀 이제 화면 크게 보는 거예요. 텍스트 창을. 그래서 표현식 편집기 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좀 마우스 올려주시고 저희 스크롤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쌍따옴표 텍스트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경로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폴더죠. 폴더와 파일을 구분해주는 구분자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원자입니다. 원자 엔터키 위에 있죠. 원자랑 슬래시는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원자 넣으신 다음에 파일 이름, 표, 준, 품명입니다. 해당 전체 경로에 우리의 파일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폴더 경로랑 파일이 담겼습니다. 이때의
파일 형식 뭐죠? 저희 이거 얘 파일 형식 뭐죠? 엑셀이죠. 엑셀. 그죠?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거는 엑셀이에요. 즉 우리 이 뒤에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만 적지 마시고요. 맨 뒤에 확장자까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자까지. 되셨으면은 저장 하시고, 저장한다고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이것까지 눌러야 되죠. 버튼까지. 저장 버튼까지 눌러볼 거예요. 저장 버튼까지. 그러면은 클릭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저장까지 하시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제대로 수행하는 거 한번 봐야겠죠. 현재 열려있는 창은 모두 다 닫아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주시고 오류가 나시거나 잘 막히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사이트맵 공지사항 1년 검색 첫 번째에 들어가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파일까지 저장을 하겠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텍스트 파일, 그죠? 하나는 엑셀 파일. 이 두 개 위치 찾아가지고 띄워보세요. 텍스트 파일 어디 있나요? 텍스트 파일과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두 개 파일을 찾아야 돼요. 혹시 오류 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마 엑셀 파일은 저희 실습 폴더에 있겠죠? 표준 품명이라고, 그죠? 그런데 텍스트 파일이 실종됐어요. 자, 이 텍스트 파일은 저희의 프로젝트 파일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프로젝트 있죠?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위치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냐? 자, 저희 맨 처음에 여기 탐색기라는 게 있었죠? 탐색기 가시면은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 파일 탐색기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열어볼까요? 텍스트 파일이 열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물론 아까 전에 보니까 얘가 임시 파일 형태로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임시 파일 형태네요. 왜 그렇죠? 우리가 텍스트 파일 적을 때 확장자를 안 넣었죠? 확장자를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안 넣으면은 그냥 임시 파일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형식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자,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저희 텍스트 파일 확장자는 뭐죠? txt 확장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잘 돌아갈 거예요. 되셨나요? 텍스트 파일 경로는 저희 여기 맨 처음에 첫 번째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옵션에서 파일 탐색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제가 원래 위치는 알려드렸었죠. 우리의 파일 탐색기 그냥 탐색기 여신 다음에 내 PC에 문서, 그 다음에 UiPath라고요. UiPath 들어가시면 나오죠. 우리 프로젝트 파일이 내 PC 문서의 UiPath, 이게 기본 경로예요. 경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폴더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아마 메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메인 파일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거예요. 메인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뜹니다. 자, 안 되시는 분 잘 되셨을 거예요. 자,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교재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교재 한 번씩 더 살펴봐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 교재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어떠한 액티비티를 써서 개발했는지까지 좀 다 정리를 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액티비티들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